다음 6번 문제. 6 곱하기 사인 30도를 구하시오. 그럼 일단은 사인 30도 해봅시다. 사인 30도는 사인 30도 어떻게 되거죠?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2분의 1.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다.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6 곱하기 사인 30도 하면은 6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당연히 답은 3. 정답은 3 되겠죠. 다음 23번 문제. 2차 함수 체크해가면서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플러스 4k의 최소값이 30이다. 최소값 30이다.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를 구할 때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뭘 구하자?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적어봅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플러스 4k.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형으로 바꿀 건데, 기본적인 꼴로 바꿀 텐데, 바꾸는데 억지로 완전 제곱식 만들기. 플러스 2x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빼기 1하면 똑같아지겠죠. 플러스 3 플러스 4k. 좀 익숙해진 사람들은 뭐 빠르게 풀 수 있지만 자만하지 말고 천천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뀔 거고, 뒤에가 플러스 2에 플러스 4k가 되겠다.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뒤 아래 부분, 이 부분이 최소값으로 나타날 건데,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꼭지점의 위치가 x는 마이너스 1 찍혀 있고, 모르겠지만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이 꼭지점 좌표는 사실 마이너스 1,2k가 아니라 2 플러스 4k.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꼭지점에서 가장 어떤 값을 갖더라? 최소값을 갖더라 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2 플러스 4k가 어떻게 된다? 30이랑 같아지겠다. 그러면 이항을 하니까 4k는 넘으니까 28이 되고, 따라서 k는 몇이 된다? 7이다. 정답은 7. 다음 24번.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있고, 점 a를 4,31, a가 4,3인데 그걸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x-a 그래프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이 평행한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기로 했다. 그때 a랑 b의 거리가 몇이다? 8이다. 그럴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럼 일단은 a가 3,4라고 했고, 3,4라고 했고, 그 a, b의 길이가 아까 전에 나왔듯이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몇이 될까요? 3,-4가 되겠죠? 3,-4를 누가 지난다? 얘가 지난다. 따라서 여기다 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 y-4 집어넣고 마이너스 3분의 a. 양변에다 3을 곱해주니까 이쪽은 12, 이쪽은 a. 따라서 a는 몇이 되겠다? 12가 되겠다. 정답은 12. 네, 25번. 다음은 어느 학교에 실시하는 문화체험의 날을 할 수 있는 체험을 조사한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나와있네요. 오전에 할 수 있는 애. 오전에 가능한 체험이랑 오후에 가능한 체험이 나눠졌는데, 오전은 뭐 이렇게 3가지, 오후는 3가지. 오전, 오후에 전부 다 가능한 거는 박물관 견학이 가능하네요. 위에 7가지 체험 중에서 오전과 오후에 1가지씩 선택한대요. 1가지 선택해서 2가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라. 일단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 경우의 수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쉬운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든지 간에 무슨 고배업지, 하위업지 이런 것들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할 때마다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염두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빼먹지 말자. 그 다음 빼먹지 않고 그 다음 뭐 둬야 되겠죠? 중복되지 말자. 빼먹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만 정리한다면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어요. 사실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지만, 빼먹지 말고 중복되지 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우리가 풀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뭘까요? 일명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라고 하는, 그냥 다 해보는 거죠. 다 해보기도 할 때 그냥 다 해볼 때 이거를 조금 정리해주면 좋아요. 일단 오전에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면 미술관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전통 갈 수 있고, 그
그 다음에 뮤지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축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할 수 있죠? 박물관, 오전 오후 가능한 박물관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궁을 갔어. 공을 갔으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통, 유추 이거는 전부 다 할 수 있고,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부터 여기서 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노가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왠지 규칙성이 보이네. 뭐가 보일까요? 지금 이 세 개, 전, 뮤, 축은 우리 굳이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박물관도 또한 똑같이 안다는 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 안 되겠죠. 뭐가 됐어요? 박물관도 오전에 할 수 있다. 박물관은 오전에 했으면 전통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뮤지컬, 그 다음에 똑같이 축구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쪽에서 4개, 여기 4개, 이거 4개, 이거 3개, 총 합쳐서 몇 개가 될까요? 15개다. 정답은 15개. 근데 나는 풀다 보니까 노가다보단 조금 더 우리가 배웠던 방법도 여러 가지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어떤 방법, 뭐 공식이라든가 뭐 배운 사람이다 나는. 박물관에 대해서, 박물관이 아니라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배운 사람이다. 해볼게요 한번. 그러면은 오전에 체험 가능한 체험은, 오전에 가능한 체험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4가지죠. 4가지. 어떤 거? 미술관, 고궁, 야구, 박물관. 그럼 총 4가지. 그리고 오후에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다? 전통, 뮤지컬, 축구, 박물관. 4가지. 총 4가지. 이거 한다음 이거 하는 우리 무슨 확률?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조금 활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겹치게 되죠? 이쪽 박물관, 이쪽 박물관 2번 가면 안 되죠. 서로 다른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물관한 경우에서는 뺀다, 즉 빼기 1한다, 즉 몇이다? 15다. 이렇게 풀어도 사실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5다. 다음은 26번. A는 흰 공이 9개다. 이런 문제 정말로 많이 나오니까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A는 흰 공이 9개고 검은 공이 1개다. 그럼 일단은 뭐 그려봐야 돼. 바로 흰 공이 9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몇 개? 1개. 뭐 색칠해도 괜찮지만 일단은 적어봅시다. 그 다음 B는 흰 공이 8개고 검은 공이 2개 있다. B는 똑같이 흰 공이 몇 개? 8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은 몇 개 있다? 2개 있다. 뭐 10개씩 갖고 있나 봐요.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A, B가 동시에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낸대요. 동시에 꺼낸다. 좀 세팅해 봐야 되거든. 동시에 자신의 주머니에서 각각 1개씩 공을 꺼낼 때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이 P분의 Q. 같은 색 공일 확률 나올 확률을 찾아봐야 되는구나. 그때 P 플러스 Q를 구해라. 서로 서인 자연수라는 거 조금 염두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같은 곡이 나올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흰색 나오고 흰색이 나오는 경우의 수 확률, 그 다음에 검은색도 나오고 이쪽도 검은색이 나오는 경우에서 2가지만 살펴보면 사실 끝나겠죠. A가 흰색이 나왔다. 그럼 전체 10개 중에서 몇 개? 9개예요. 마찬가지로 B가 흰색이 나왔다. 10개 중에서 몇 개? 8개. 이런 확률로 나타나는데 이 확률이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어떻게? 곱하자. 둘이 곱하면 100분의 몇이 되죠? 8, 9, 72. 약분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나왔다. A가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10개 중에 1개밖에 없고 B가 나올 확률은 10개 중에 2개. 근데 이 검은 공 동시에 나와야 된다. 동시에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100분의 몇이 되죠? 2다. 그러면 얘네 둘이 이 확률과 이 확률이 전부 다 뭐한다?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 확률이 완전 별개의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 뭐하자? 둘이 더하자. 그럼 100분의 몇? 74다.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분하면은 5에 2로 일단 나누니까 얘는 몇이죠? 37인가요? 37은 소수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겠죠? 약분이 안 되니까 P가, 얘가 P네. P가 50이고 우리 분자가 Q니까 Q다. P 더하기 Q는 몇이다? 87이다. 정답은 몇이다? 87. 다음 27번. 그림과 같이 세 모서리의 길이가 1a 루트 2가 되는 직육면체가 있다. 직육면체의 부피가 자연수가 된대요. 부피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2하의 실수 A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본 문제네요. 이거 보니까 일단 부피를 구해봐야 되고 그 부피가 어떻게 되게? 자연수가 되게
하는 어떤 거 10 이하의 실수를 찾아봐라 라고 했죠. 그럼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간을 좀 넓게. 일단은 부피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밑넓이가 1 곱하기 a, 그 다음에 높이는 루트 2였으니까 결국엔 루트 2a가 뭐가 될까요? 이게 부피가 되겠다. 1 곱하기 a다. 루트 2a. 이 루트 2 곱하기 a 루트 2도 괜찮아요. a 루트 2든 루트 2a든 이게 뭐가 된다? 부피가 되고 얘가 뭐가 된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 됐죠? 우리 자연수니까 미지수로 그냥 n을 넣읍시다. 우리 n이라고 하자. 그럼 n이라고 하면 루트 2a가 n이 됐다. 얘를 a는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a는 양면 루트 2로 나눴으니까 루트 2분의 1 n. 뭐 여기서 뭐 유래화를 해도 괜찮지만 유래는 굳이 안 할게요. 근데 얘가 이 a라는 애가 아까 처번에 나온 게 뭐보다 작아야 된다? 10 이하의 실수다 라고 했죠. 10 이하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0보다 뭐 클 필요까지는 없죠. 실수니까 10 이하의 실수가 되도록 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풀어봅시다. n이 어떤 범위를 갖게 될까를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양변 루트 2 곱하면 n은 뭐보다 작다? 루트 20, 죄송해요. 10 곱하기 루트 2죠. 10 루트 2보다 작다. 그러면은 n은 결국에 어떻게 되죠? 얘가 같은 말로 뭐가 되죠? 얘 루트 몇? 200이 된다. 루트 200인데 n의 루트 200보다 작다 이렇게 했죠. 근데 사실 이 루트 200이라는 숫자, 이 루트 200의 숫자는 이 숫자가 몇일까요 지금? 대충 계산해 봐야 되겠죠? 13을 제곱하면은 169고 14를 제곱하면은 196이고 15를 제곱하면 225니까 루트 200이라는 숫자는 뭐보다는 작다? 15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크다? 14보다는 작다. 즉 얘는 몇이다? 14. 얼마다. 근데 그거보다 작은 n이니까 n은 14까지 가능하겠죠? n이 14까지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실수 a의 개수는 뭐가 있을까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해가지고 14까지 됐으니까 총 몇 개다? 14개다. 정답은 몇? 14. 다음 28번. 다음 어느 학교 수학 캠프에서 두 학생이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초콜릿을 상자에 담으면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여자 여학생이 상자에 초콜릿 몇 개씩 담을까? 모든 상자에 10개씩 담으면 초콜릿이 42개가 남아. 남학생이겠죠? 그러면 초콜릿 13개씩 담으면 어떨까? 13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자가 1개 있고 빈 상자가 3개 남게 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봅시다. 이제 이 학생들의 대화를 만족시키는 상자의 개수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고 라지엠으로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이럴 때 라지엠과 스몰합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적어봅시다.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상자의 개수니까 상자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상자의 개수를 우리 x개라고 하자. x개라고 하면 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제 모든 상자에 10개씩 담았다. 그러면 상자 한 개당 10개씩이니까 초콜릿의 개수는 10 곱하기 x개 되겠죠. 그 다음에 42개 남았으니까 42개 더하면 이게 초콜릿의 개수죠. 이거 정확한 초콜릿의 개수. 두 번째, 13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자가 1개 있고 빈 상자가 3개가 남는다 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조금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상자들이 있는데 이 상자들 중에서 빈 상자가 3개 있다. 얘가 어떤 상자? 빈 상자. 얘가 빈 상자고, 그 다음에 13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자가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13개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빈 상자는 맞다 아니다? 빈 상자는 아니다. 되겠죠? 그럼 얘는 뭐 0에서 12개까지 들어있는 상자가 1개 있다. 근데 이 전체 상자의 개수는 아까 몇 개였죠? x개다. 그리고 얘는 이 나머지 개들은 뭐다? 몇 개씩 채워졌다? 13개씩 채워져 있다. 이거를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13개씩 들어있는 상자는 전체 개수에서 몇 개 빼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빈 상자랑 0개부터 12개 사이 들어있는 상자는 뭐다? 13개는 안 들어있다. 그래서 따라서 x 플러스 4개를 뺀 거, 빈 상자랑 뭐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 그게 몇 개씩 들어있다? 13개씩 들어있다. 더하기 빈 상자들은 초콜릿이 없으니까 얘는
0개를 더했거나 12개 여기 사이만큼을 더했겠죠. 이만큼을 더하면은 초콜릿 개수가 나오더라. 그럼 초콜릿 개수는 아까 전에 제대로 나왔는데 얘랑 뭐 할 수 있죠? 비교해보면 되겠죠? 얘랑 누구랑? 얘랑 둘이 뭐 해보자? 비교를 해보자. 비교해봅시다 한번. 얘가 그럼 우리는 초콜릿 10x 플러스 42라는 놈이 어떻게 된다? 뭐보다는 작다? 전체 엄청나게 많았을 때 x 마이너스 4에다가 13 곱한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가 그 한 상자가 가장 뭐한 거? 많을 때가 12개까지 가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 13 곱한 거 한 개도 없을 때가 가장 적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뭐 한다? 많을 거다. 그래서 초콜릿의 개수를 뭐 해보자? 추정해보자. 그럼 여기를 두 가지 나눠봅시다. 이렇게 해서 씩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씩 두 개.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합시다. 1번씩부터 풀어봅시다. 1번 연립방정식 할 건데 일단 전개하면 들어갈게요. 13x고 마이너스 4에다 곱하니까 52겠죠? 이쪽엔 10x 플러스 42다. x 넘어오고 이항 해주니까 이쪽은 3x만 남았을 거고 50이 넘어가니까 94다. 약분이 안 되네요. 3분의 94 이렇게 하면 되죠. 대충 몇이다? 31점 뭐 얼마 되겠죠? 그 다음 2번은 마찬가지로 얘 10x 플러스 42는 똑같이 적되 얘를 전개해서 적으니까 13x 마이너스 52 플러스 12다. 그럼 얘 풀어주니까 10x 넘어가니까 얘는 3x만 남겠죠? 그 다음 여기 넘어가서 여기부터 계산해 주니까 이쪽이 몇이죠? 마이너스 40. 얘네 둘이 더하니까 뭐였다? 82다. 얘는 인수분해 될까? 인수분해 약분이 안 되네요. 3분의 82보다는 뭐 한다? x가 크다. 그럼 3분의 82는 대충 계산해 보면 몇이죠? 27점 얼마인가요? y 27점 얼마보다 큰 게 x다. 그럼 가장 작은 거, x가 가장 작을 때는 x가 몇일 수 있는 거죠? x가 27점 얼마, 1번하고 2번 합쳐보면 27점 얼마보다는 클 거고, 누가? x가 뭐보단 작다? 31점 얼마보다는 뭐한다? 작을 것이다.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x는 상자의 개수니까 뭐 할 수 없다? 뭐 분수가 나올 수는 없죠. 한 개, 두 개, 세 개 자연수겠죠. 이렇게 따라서 얘는 들어올 수 있는 건 31. 얘가 뭐다? 라지 m 최대값이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거 몇이다? 28이죠. 27은 안 되니까 28이 들어왔다. 얘가 뭐다? 최소값 스몰 m이다. 둘이 더하면 몇이 되겠다? 59. 정답은 59가 되겠죠. 다음 29번 AB랑 A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무게중심을 G라고 하자. ABC 무게중심 G라고 하고, GAB, GCA의 무게중심을 각각 PQ라고 하자. 삼각형 GP, APQ죠. APQ 이상하게 생긴 거. APQ라서 넓이가 30일 때 우리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보자. 알기 문제인데,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이 무게중심이라는 걸 조금 이용해서 뭘 해보자? 보여보자. 그럼 무게중심 뭘까요? 무게중심 말 그대로 무게중심이다. 이 손가락 올려놓으면은 딱 균형이 맞더라. 라는 것도 무게중심이지만, 우리 수학에 사용하는 무게중심은 뭐냐면은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세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럼 그 점을 교점이라고 하겠죠. 세 중선의 교점을 뭐라고 한다?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근데 사실 무게중심이란 이 정의보다는 어떤 정의를 많이 사용하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중선 연결, 중심이랑 연결 하다 보면 어떤 한 점이 만나는데 이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다. 어떤 그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랑 여기서 중점까지의 거리, 변의 중점까지의 거리가 뭐한다? 2대 1로 일정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대 1로 전부 다 일정하다는 아주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어떤 길이의 비율을 찾을 거고, 그 길이의 비율을 이용해서 넓이 비를 한번 찾아보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먼저 큰 그림을 조금 그려볼 건데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보니까 삼각형
삼각형 APQ 라는 아이가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삼각형 ABC라는 아이가 있죠. 얘네 둘의 관계를 적당하게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관계를 어떻게 찾아볼 거냐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될까요? 밑변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 높이를 곱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밑변이랑 높이를 2분의 곱해야 되겠지만 2분의 동시에 곱하고 있으니까 밑변하고 높이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APQ의 밑변은 누굴까요? 우리 알고 있는 PQ. ABC의 밑변은 뭐다? BC. 이 높이 몇이다? 높이니까 어떤 점을 찍어야 될 것 같지만 여기 점을 찍혀서 뭐 어떤 높이가 나타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적당한 높이인데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구하기 전에 우리가 좀 높이가 나왔으니까 그 높이를 한번 점을 먼저 찍어 봅시다. 문제로 돌아서 우리 G라는 이 BG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BG는 우리 중선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중선으로 가는 길을 똑같이 연장시켜 봅시다. 마찬가지로 CG를 연장해서 20반을 연장해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원래 무게중심을 연장하는 선이기 때문에 아래쪽도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무게중심을 연결하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 AP랑 AP 아니죠? 이게 A, M이라고 할까 여기? AM이랑 BM의 길이는 당연히 뭐한다?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N이라고 하면은 AN과 NC, CN의 길이는 뭐한다? 같다. 근데 얘가 이등분 삼각형이네요? 실제로 같겠죠. 정확히 똑같게 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게 내렸으니까 우리 뭐라고 할까? I라고 할까 얘를? 여기 맞는 점이 있네? H. 이 H는 우리가 이 APQ의 높이를 이용해서 AH의 길이를 구하면 될 것 같고, 전체 삼각형 ABC에서는 뭘 구하자? AI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아까 전에 못한 거 좀 마주 채워보면은 삼각형의 높이, APQ의 높이는 아까 어떤 거? AH의 길이를 구하면 될 거고, ABC의 높이는 뭘 구하자? AI. 그래서 누구랑 AH랑 AI랑 PQ랑 BC랑 둘의 뭘 구하자? 관계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한 개씩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걸 찾기 위해서 한 개씩 찾아봅시다. 우리 좀 두 삼각형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요. ABC, APQ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삼각형을 한번 찍어볼게요. 어떤 삼각형을 좀 집중해서 볼 거냐면 지금 이 삼각형을 조금 집중해서 볼 거예요. 두 삼각형을 조금 집중해서 볼 건데, 우리가 CG의 길이랑 PG의 길이, CG랑 PG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 비율이 CG랑 그러면은 MG의 길이는 어떤가요? CG랑 MG의 길이는 ABC, G라는 게 ABC에서의 우리 무게중심이었기 때문에 길이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CG 몇? 2대 1이 나오겠죠. PG랑 MG를 한번 해볼까요? MG 똑같이 맞춰줄게. PG랑 MG의 길이를 보면은 PG는 여기서 2대 MG는 여기 PM이 1인데 MP가 1인데 2대 MG는 몇이 될까요? 3이 되겠죠. 따라서 길이의 비율은 무엇이 된다? PG가 몇? 2, MG가 3. 그럼 얘를 조금만 내항해곱 외항해곱 정리해보면은 EMG가 몇이 된다? CG가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EMG 여기 쳐야 되겠죠. 변이니까 EMG는 몇? 3PG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 둘이 같네? 그러면 3PG가 CG다? 3PG가 몇이다? CG랑 같아진다. 그럼 얘 길이의 비율, CG랑 PG의 길이의 비율은 뭐가 될까요? CG가 PG랑 비교하면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쌤이 GPQ랑 GCB를 조금 집중해서 보라는데, 우리 뭘 찾은 거냐면 지금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을 집중해 볼게요. 다시 누구? G, C, B랑 그 다음에 G, PQ를 조금 집중해서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보니까 GCB랑 GPQ를 볼 건데,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BGC 그 다음에 QGP
이 각도. 이 각도 당연히 무슨 각이다? 엇각으로 당연히 각해져. 직선이니까. 엇각이 아니라 막곡지각으로 두 직선 사이에 생기는 막곡지각이 이기 때문에 이 막곡지각은 뭐한다? 같다. 자, 얘네들이 각도가 같고 그 다음에 이 PQ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성질 때문에 얘가 높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다면 PQ랑 BC는 뭐한다? 평행하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평행하다면 뭐한다? 엇각의 크기가 같다. 따라서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뭐가 된다? 얘네들은 이 두 삼각형 삼각형 GPQ랑 GCB는 뭐하는 둘이 닮음이다. 무슨 닮음? AA 닮음. AA 닮음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찾은 게 CG랑 PG CG랑 PG의 길이의 비율이 3대 1이다. 즉, 얘 CG랑 CG가 3, PQ 쪽이 1. 뭐가 닮음비가? 닮음비까지 찾아봤네요. 닮음비 GCB랑 GPQ의 닮음비가 몇이다? 3대 1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네요. 넘어갈게요. 이제 이 닮음비를 이용해서 우리 뭘 찾을 거냐면 먼저 구하기 쉬운 거 밑변부터 찾아봅시다.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밑변을 찾아볼 건데 세 번째 밑변 누구 밑변이냐면 BC 얘랑 PQ 이 PQ는 누구의 밑변이죠? APQ의 밑변이에요. 뭐 GPQ의 밑변이기도 하지만 BC랑 PQ 길이 비율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BC가 3대 1로 크죠? 왜? 닮음비가 3대 1이니까 이게 정리하면은 PQ에다 PQ의 길이 3분의 1에다가 BC 하면 당연히 뭐가 된다? 넓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뭐다? 밑변의 길이비를 찾다. 중요한 건 이거 볼게요. 그리고 그럼 다시 높이를 구해보러 갈 건데 아까 전에 높이는 AH랑 누구? AI랑의 길이의 비율을 좀 찾아볼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GH 그 다음에 AI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봅시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먼저 볼게요. 높이 구할 거니까 I에서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우리 닮음비를 계속 이용할 거니까 우리 GI랑 GH의 비율은 알고 있죠? GI랑 GH의 비율은 몇 대 몇? 3대 1 우리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 3대 1 맞춰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AI랑 GI는 어떻게 될까요? AI랑 GI는 우리 G가 ABC의 뭐다? 무게 중심이 됐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3대 1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식으로 정리하면은 GH라는 길이는 3분의 1의 GI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GI라는 길이는 뭐가 된다? 3분의 1의 AI가 된다. 그럼 여기서 정리해보면 뭐가 될까요? GH라는 길이를 잘 가지고 오면 이거는 3분의 1의 GI의 길이랑 똑같고 얘는 GI는 아까 전에 뭐였으니까 3분의 1의 AI랑 똑같았으니까 얘는 전체 9분의 1의 AI랑 GH의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무게중심이라는 걸 썼으니까. 그러면 HI는 어떻게 될까요? HI라는 애는 GH랑 누구랑 더한 거죠? 더하기 GI 더하면 되겠죠? GH랑 GI를 더하면 되는데 GH는 아까 전에 방금 위에서 9분의 1 AI라고 했고 GI는 뭐 3분의 1 AI죠? 우리 AI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얘는 3분의 1, 9분의 3 될 거고 합쳐서 9분의 몇? 4AI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걸 왜 이렇게 굳이 표현했냐? HI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뭐가 궁금하다? AH가 궁금하다. AH라는 길이는 뭐죠? 전체 AI라는 길이에서 뭘 빼죠? AH 빼면 되겠죠? AH가 아니라 HI 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AH만 남으니까 그러면 AI에서 빼기 HI니까 얘는 9분의 4 아까 AI라고 했으니까 얘 둘이 빼지면 뭐가 된다? 9분의 5 AI다. 왠지 다 구해진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아까 전에 보니까 AH를 뭘로 표현했다? AI로 표현했다. 아까 위로 좀 올려볼게요. 위에 AH랑 AI의 관계 그 다음에 PQ랑 BC와의 관계를 알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ABC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아까 전에 BC였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AI다. 됐죠?
이렇게 될 텐데 아까 전에 아래에서 BC를 구해보니까 BC 반대로 됐네요. 3PQ로 되겠죠? 3PQ 됐죠? 곱하기 AI라는 애는 어떻게 된다? 9분의 5 AI가 AH니까 바꿔서 얘를 뭐로 표현할 수 있다? 5분의 9죠 그러면? 5분의 9 AH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됐죠? 그럼 얘네들이 계산해보니까 얘는 10분의 몇? 3, 9, 27인가요? 10분의 27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거는 PQ랑 곱하기 AH죠? 근데 얘가 사실 그 넓이가 아니죠. 넓이가 아니라 2분의 1 PQAH니까 이 넓이 자체가 아까 전에 몇이다? 30이었죠. 그럼 얘 m배다가 뭐를 곱하자? 2 곱하니까 여기도 2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10분의 27에다가 몇을 곱하자? 60을 곱하자? 약분 몇만 남죠? 6 27 곱하기 6 하니까 6, 7에 42에다가 6, 6이 10이니까 162 정답은 162다. 다음 30번 문제. 한 변의 길이가 4인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 모양의 종이입니다. 4 다음과 같이 차례로 접는다. 뭐 AF를 반으로 접어서 접고 그 다음에 B가 되게 접고 그 다음 두 번째 BC, CD랑 BE랑 겹치게 해서 접는다. 그 말은 뭐다? 반으로 접었다는 소리죠. 반으로 접어가지고 올렸다. 그러면 뭐 X랑 이런 것들이 생겼다.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MX라는 부분을 여기 YX, XY라는 부분을 겹치게 접고 마찬가지로 NX도 마찬가지로 XY랑 겹치게 접어서 이런 하트 모양을 만들어봤다. 하트 모양 만들었는데 이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진 어두운 부분, 하트 모양의 넓이가 A 플러스 B 루트 3이래요. A 플러스 B 루트 3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즉 뭐해라? 이 삼각, 이 하트 모양의 부분의 넓이를 그냥 구하면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 양 끝을 먼저 잡아볼게요. B랑 E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접어서 올라갔다고 해서 접어 올라가기 점을 M. 근데 얘가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M이겠죠? 아이고 죄송해요. 접어서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어떤 점이 M일까요? 여기가 M이겠죠. 올라갔으니까 그럼 얘는 M'으로 할까요? N도 올라갔는데 점이 당연히 여기 N이 되겠죠. M하고 N은 같은 점에서 만나겠네요. 그리고 N'이라고 하죠. B도 마찬가지로 접어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된다? B'. E도 올라갔으니까 여기 아이고 죄송해요. B니까 여기 1'으로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니까 얘는 2'으로 하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접어 올렸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뭐 H라고 할까요? 접어 올린 점을 우린 H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문제를 한번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거 30번 문제다 보니까 그냥 뭐 풀다 보면 나오는 류의 문제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 그림을 좀 그려보고 뭐 보조선도 좀 추가해 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여기가 우리 B', E'이란 이 선은 기본적으로 올렸었던 선이기도 하고 아까 전에 처음에 2번에서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접어 올렸기 때문에 B, E랑 이 두 부분이 이 B', E'랑 M', 당연히 뭐가 되죠? 평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XY도 자체가 원래 뭐였죠? 처음에 A랑 F를 만나게 하기 위한 점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당연히 수직이라는 거 정도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B'이랑 E' 이 직선 이 선분이랑 XH라는 이 직선 이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생기겠죠? 우리 이 교점을 뭐라고 할까요? 교점을 I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교점을 I라고 하면은 사실 이 I랑 얘를 접어 올렸고 그 접어 올렸을 때 이 I라는 직선을 한번 이렇게 살짝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 건데 이 I는 E'에서 이렇게 E'에서 올라간 게 2가 됐기 때문에 얘가 그리고 여기 XN' 보면은 XN' 이렇게 올라온 거죠. 접어서 올라온 거죠. 따라서 여기의 각도랑 여기의 각도는 당연히 같다. 마찬가지로 여기의 각도랑 여기의 각도는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될까? 얘가 당연히 수직이라고 아까 전에 확인을 했고 얘네들은 당연히 45도씩 나눠가줄 수 있겠다도 확인할 수 있겠죠. 맞죠? 얘가 45도가라고 확인했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접혔으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혔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도 45도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당연히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얘가 90도고 얘가 90도이기 때문에 NX랑 I는 둘 다 뭐다? 평행하다. 첫 번째 좀 뭔가 찾아본 것 같아요. NX라는 I랑 누구랑? EI라고 할까요? EI라는 아이의 둘이가 평행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하트 모양의 넓이를 조금 나눠볼 건데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사각형 어떤 걸 볼 거냐면 NXI이라는 사각형 지금 여기 보면 사각형이죠. 이 사각형하고 어떤 삼각형? 이 삼각형 EIH라는 삼각형을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삼각형 EI 그리고 H NXI랑 EIH의 넓이를 구할 건데 각각 넓이를 구한 다음에 뭐 하자? 더하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럼 여기서 NXI라는 I는 지금 NX랑 I라는 애가 뭐다? 평행하다는 걸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사다리꼴. 사다리꼴이고 사다리꼴은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뭐죠? 높이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물론 얘도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그 다음에 높이 곱하기 할게요. 높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윗변 아랫변을 좀 특정 잡아볼까요? 윗변을 그냥 EI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랫변을 NX라고 합시다. 뭐 사실 윗변 아랫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높이를 뭐라고 할까요? 여기 높이가 얘가 수직이라는 거 확인됐으니까 이 정도. 그럼 여기 뭐 G라고 할까요? 이 GI의 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EI, NX 그 다음에 GI 이 세 가지의 길이를 구한다. 뭘 구할 수 있다? NXI이란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한 개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삼각형 GXI라는 친구를 조금 이용할 건데 GXI라는 친구 삼각형을 살짝 보면은 얘는 45도가 된다고 얘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얘가 45도인 거 확인했는데 여기 잠깐만 봅시다. 우리 육면체를 가지고 왔고 정육면체고 이 정육면체를 이렇게 이쁘게 자를 수 있다는 거 정도는 다 알고 있죠? 뭘로? 정삼각형들로 몇 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120, 내각의 크기가 120도이기 때문에 60도를 이쁘게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찾아볼 거냐면 아까 전에 뭐 굳이 여기 어디로 갈게요. 여기가 Y인가요? 여기 Y가 있을 거고 일단 여기가 뭐 B 프라임 이렇게 생겼을 건데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이를 찾아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 이렇게 그어졌죠. 가운데 중선으로 그어졌고 여기에 X라는 애가 존재하고 여기 가운데가 정확히 G 되겠죠. 이렇게 생겼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 봐야 될 게 우리 GY의 길이를 구할 텐데 YG의 길이 YG의 길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여기가 4라는 걸 알게 되었고 당연히 여기도 4고 여기도 4 우리 정육면체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피타고라스 삼각비 특수삼각비를 조금 이용하면은 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2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근데 여기 아까 전에 비율 똑같이 맞춰서 올라간 거니까 당연히 1:2 비율 똑같을 거니까 얘는 그게 절반입니다. 즉 XG YG의 길이는 2루트 3이라는 걸 찾아냈고 YG의 길이라는 애는 2분의 1의 죄송해요 2배의 XG 더하면 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XG의 길이 몇이다? 얘는 루트 3이다. 근데 루트 3인데 아까 전에 XG랑 누구랑 똑같을까요? GI랑 같죠? 왜? GXI라는 이 삼각형이 뭐기 때문에 직각이 등변이니까. 맞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GI의 길이는 몇이다? GI의 길이는 루트 3이다. 첫 번째 중요한 거 찾아냈죠? 맞죠?
두 번째 또 계속 볼게요. 이제 두 번째는 얘 구하게 됐는데 이제 nx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뭐 거꾸로 구하네. 조금 내려서 nx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nx의 길이를 구해볼 건데 nx의 길이는 사실 빨간색으로 조금 표현해 보면은 이 nx의 길이는 얘랑 똑같죠? 맞나요? 얘는 아까 전 접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다 nx랑 n'x는 당연히 길이가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까 전에 여기가 4라고 했으면은 이 길이 뚫고 지나가는 거는 삼각형이 두 개니까 몇일까요? 8. 당연히 아래는 몇? 4. 그러면 여기 딱 정확히 길이가 비율이 같다. 그러면 얘네 셋이 둘이 이 셋 다 뭐 한다? 평행선이다. 그리고 길이가 1대1이니까 얘는 몇이다? 당연히 여기 되겠죠. 그렇죠? 여기 x라고 했고 여기가 아까 전에 n'인가요? 여기가 n'이니까 n'x의 길이는 3이 되겠죠. 절반이니까 여기가 전체가 6, 여기가 절반은 3이다. 그럼 nx의 길이는 nx의 길이는 뭐랑 똑같다? n'x의 길이랑 똑같은데 n'x의 길이가 몇이더라? 3이더라. 따라서 nx의 길이는 몇이다? 3이다. 찾았죠? 그 다음에 i의 길이를 마지막으로 구할 건데 i의 길이는 사실 아까 좀 비슷한 방법인데 i의 길이는 뭐랑 똑같다? i'2의 길이랑 똑같죠. 근데 i'2의 길이를 우리 구하기 되게 어려운데 뭘 구할 수 있냐면 조금만 넣을게요. 세 번째 길이를 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사실 i'2의 길인데 i의 길이는 뭘 구할 거냐면 e'I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전에 e'I 옆에 있는 거 이거 이 부분 i의 길이랑 똑같은데 i의 길이는 G2'에서 Gi를 빼면 되겠죠. 뭐에서 뭘 빼죠? G2'에서 어떤 걸 빼죠? G2'에서 Gi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G2'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듯이 당연히 4죠. G2'은 여기서 정삼각형의 어떤 길이기 때문에 이 아랫변의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상이 4고 GI의 길이는 아까 전에 구했네요. GI의 길이는 몇이다? 루트 3이다. 따라서 빼기 오동식 다 구했네요. 그래서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좀 지워보고 나서 이제 뭘 구합시다?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사다리꼴의 넓이 2i 아까 2i가 몇이었죠? 2i의 길이는 4-루트 3 됐죠?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nx 몇이었죠? 죄송해요 3 둘이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몇이었죠? gi였으니까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네요. 아래쪽 계산해보니까 7-루트 3인가요? 계산해보면은 7-루트 3 루트 3에다가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 계산해보면은 무엇이 될까요? 2분의 7루트 3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3 넓이는 첫 번째 넓이는 이렇게 넓은 것 같아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구했고 그 다음 우리는 어떤 걸 구해보자? 삼각형 EIH의 넓이를 구해보자. 삼각형이니까 우리 2분의 국민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다 아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밑변은 2i인가요? 2i고 높이는 높이는 특정을 지어볼까요? 여기 직각으로 수직으로 올려서 이렇게 직각 그리면 되겠죠? 여기를 j라고 할게요. 한번.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높이는 hj다. 됐죠? 하나씩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아까는 2i 구했으니까 2i 길이는 아까 전에 4 빼기 루트 3 4-루트 3이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4-루트 3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HJ의 길이를 한번 구할 건데 HJ의 길이는 HJ를 내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요? HJ를 뭐 A라고 할까요? A라고 하고 한번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HJ라는 길이가 있는데 여기 아까 전에 이 삼각형 집중해서 삼각형 하나만 볼게요. 이 삼각형을 조금 볼 건데 이 삼각형 당연히 여기 몇 도다? 45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삼각형을 보면 이게 좀 보면은 여기가 아까 전에 120도인데 이 선은 당연히 삼각형. 아까 여기 이렇게 있었던 거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얘를 가르게 된 거죠. 이렇게 얘가 2'이었고 이렇게 가르게 됐고 이 선이랑 아까 전에 올라왔던 이 선이랑 같은 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몇 도가 될까요? 당연히 60도다. 즉 어떤 각도? 여기가 60도다.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EJ랑 EI라는 길이를 우리 조금 아까 전에 이용했던 EI라는 길이를 두 개로 나눠 볼게요. EJ랑 더하기 JI로 조금 나눠 볼 수 있겠죠. 그죠? EJ랑 뭐랑 JI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산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 삼각형 두 개를 좀 나눠서 볼게요. EJ라는 것부터 먼저 해봅시다. EJ라는 삼각형을 보기 위해서는 빨간색으로 좀 깊이 표현해볼게요. 이 삼각형 당연히 직각이죠. 얘를 옆으로 조금 가져와 보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위에가 H, 옆에가 E, 직각이 J,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60도, 여기는 30도. 맞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EJ라는 길이랑 이 HJ, EJ를 HJ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그러면 얘랑 얘를 쓰는 건 당연히 뭐다? 탄젠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 EJ라는 길이에다가 곱하기 루트 3 하면 누가 나오죠? 당연히 HJ가 나오겠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곱하기 루트 3 하면 HJ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EJ라는 길이는 HJ는 아까 전에 그냥 우리가 A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편의상 뭐라고 하자? 루트 3분의 1고 A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IJ를 똑같이 한번 해볼 건데 IJ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또 똑같이 삼각형 가져가 볼게요. 직각 삼각형을 45도 똑같이 45도 가져올 건데 아까 각 좀 찍어보면 얘가 J, 여기가 I, 여기가 H. 됐죠? IJ라는 길이를 아까 똑같이 HJ라는 길이로 바꿔보고 싶어요. HI가 아니라 HJ, 죄송해요. HJ라고 할 건데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당연히 뭐한다? 같다. 왜? 1대1대 루트 2였으니까. 그러면 IJ라는 길이랑 누구랑 똑같다? HJ는 똑같다. IJ는 누구랑 똑같다? HJ랑 똑같다. 근데 HJ는 우리 뭐로 표현하자? A로 표현하기로 했죠? 그럼 얘는 정리를 해보면 얘는 유리화해서 생각하면 3분의 루트 3이고 얘는 3분의 3이니까 3에서 A가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이 길이가 뭐랑 어떤 길이랑 똑같다고 했죠? 이하의 길이는 아까 전에 구했잖아요. 4-루트 3이라고. 맞죠? 그럼 얘 4-루트 3이라고 구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끝나겠네요. 넘겨버리면 되니까 넘겨버리면 뭐만 남죠? 이쪽에는 4-루트 3에다가 곱하기 뒤집어서 곱하면 되니까 3 플러스 루트 3 루트 3 플러스 3 여튼 3 하면은 A다. 조금만 내려볼게요. 그러면 얘 계산 유리화만 해주면 되겠죠? 유리화 4-루트 3 곱하기 얘 계산해 주니까 어떻게 되죠? 분모 유리화하려면 3 플러스 루트 3에다가 3-루트 3을 곱하면 될 거고 여기에도 3 곱하기 3-루트 3 곱하면 되겠죠? 얘네들을 곱해서 나타내 보면은 얘가 A니까 이건 A 그래서 적어볼게요. 여기는 4-루트 3이고 여기 곱하기 아래 거 곱하면 9-3 될 거고 여기는 9-3 루트 3이네요. 여기 3이니까 3 날려주면은 여기 3 아래는 2 됐죠? 6이었으니까 그럼 이게 아니라 곱하기 몇? 2분의 1 있고 여기 위에는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죠. 뭐 얘네들끼리 먼저 곱해볼까요? 얘네들 곱하면은 2분의 1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곱하니까 4, 3, 12 마이너스 3루트 3 마이너스 3루트 4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7루트 3 루트 3 루트 3 곱하니까 플러스 3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15 마이너스 7루트 3 얘가 되겠죠? 15 마이너스 7루트 3이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마무리를 좀 이제 해야 되겠죠? 얘
어떤 거였죠? 얘가 A라고 했다. 그럼 즉 높이다. 그럼 아까 위로 쑥쑥 올라가서 EI라는 길이 구했고 HJ 높이 구했죠? 그럼 얘네 둘이 뭐 하기만 합니다. 곱하기만 하고 2분의 1만 곱하면 땡기겠다. 마무리 해봅시다 이제 진짜로. 삼각형 아까 전에 어떤 삼각형이었죠? 삼각형 EIH의 길이는 2분의 1. 아까 밑변은 몇? 4-루트3. 그 다음에 높이는 2분의 1 곱하기 15-7루트3. 얘네들이 A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곱해지면 4분의 1 나올 거고 얘네들이 점점 곱하면 곱하기 크네요. 4에다가 15 곱하고 하니까 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루트3. 그 다음 마이너스 47에 28루트3. 그 다음 얘네들이 곱하면 플러스 37에 21. 그죠?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여기 곱하니까 몇이죠? 81 빼기 되게 하니까 30이고 43. 숫자가 좀 크네요. 이렇게 해서 얘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얘 우리 넓이 구했다. 얘랑 그 다음에 더하기 아까 전에 했던 게 뭐였죠? 얘죠? 4분의 81 복사를 해서 올라갈게요. 이 부분 얘네 둘이 더하기 하면 되죠. 얘네 둘이 더하기만 하면 되죠. 그럼 얘 또 전개를 또 해야 되네. 4분의 81 빼기 4분의 43 루트 3 됐죠? 얘랑 더하기 2분의 7 루트 3 빼기 2분의 3. 얘 4분의로 바꿔주면 얘는 4분의 14고 얘는 4분의 6이 되겠네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니까 4분의 몇이 되죠? 4분의 81, 4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4분의 75. 얘네 둘이 더하니까 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니까 빼기 4분의 루트 3인데 43 빼기 14니까 몇이죠? 29인가요? 29. 따라서 얘는 구해보면 4분의 75 빼기 4분의 29 루트 3이 우리가 아까 구하려고 했던 어떤 부분의 넓이냐면 조금 아래에 있었던 빨간 넓이 색칠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요런 부분의 넓이 되겠죠. 사다리꼴 플러스 어떤 거 삼각형.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사실 여기까지도 해야 되니까 이게 전체에다 몇을 곱하자? 2를 곱하자. 그러니까 정답 2분의 75 빼기 2분의 29 루트 3이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보니까 A랑 B를 좀 특정 잡았죠? 여기 A랑 B라고 했으니까 각각 A랑 B다. 따라서 A가 2분의 75,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분의 29.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더하면 2분의 75에서 29를 빼니까 50에 46인가요? 23. 정답은 23. 문제가 좀 길었는데 이런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쓰는 공식들도 많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쌤은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좀 이해되는 방식으로 적어가면서 풀어보다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매번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쌤이 풀어준 거를 그냥 보고 이거 이해했구나 라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자신이 손으로 직접 풀어보고 어려운 부분 없는지 내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없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쌤이 풀어준 방식 말고도 아마 다양한 풀이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 풀이 방식들은 각자 오류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정도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